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도를 지속했지만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로 수급 이슈가 발생하면서 차익 실현 발생 속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별다른 지수 반전 이벤트가 부재했지만 장 후반 2차 전지 위주로 상승하며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일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이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상한선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 영풍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주가가 폭등한 바 있습니다.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주가가 97% 올랐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영풍과 영풍정밀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자 증권사들이 두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동아일텍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동아일텍은 자사주 192만 281주를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8.0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149억 7,733만 원입니다.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면 오버행 이슈가 해소돼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비컷에 대한 호재가 소진되면서 다우지수만이 상승 마감했고요. 나머지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2,602선, 코스닥은 755선에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좀 강세 보였는데요.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빠르게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영석쌤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좀 가을도 선선하게 오는 만큼 시장의 훈풍이 좀 불어올지 우리 미 증시 대선 전에 어떻게 될지 좀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모멘텀은 없습니다. 모멘텀은 없는데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 보시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61선과 121선입니다. 기술적인 영역인데 8월 5일에 한번 하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 8월 초와 같은 구간이 이제 접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700입니다. 2,700 라인을 확실하게 사수하지 못한다면 증시는 전저점은 2,500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제가 지금 뭐 지표도 없고 하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8월 5일에 증시가 한번 폭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60과 120선 문턱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800, 850, 850이 되겠네요. 이때 기준으로. 반등했을 때는 775선까지 반등을 못했는데 만약에 이때 800이나 850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구경도 하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빠지는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6거래일, 7거래일을 추세 상승 구간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일단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뭐 개인 투자자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뭐 기관 투자자 좀 담았네요. 개인 투자자 좀 담았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추세적으로 코스닥에 한해서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계속 팔다가 최근 3거래일 연속 담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받아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4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왜 파는지 외국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급을 보고 외국인이 팔고 있구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좀 떠받친 시가총액 상위주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졌는데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세 나오니까 코스피가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종목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금융 지주사, 빅테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좋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많이 빠졌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알테오젠, 리가킴바이오,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유한양해. 이건 제가 이제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항상 저희 방송에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증시와 상관없는 투자 방법은 단기 투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2,500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고요.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포트폴리오 꾸준히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이런 시장일수록 단타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쌤과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저번에 짚어주셨던 종목부터 리뷰할 텐데요. 우리 3일제약 9월 11일 방송에서 짚어주셨고요. 샤페론과 퓨런티어는 저번 주 9월 19일에 방송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좋았고요. 특히나 3일제약 샤페론 오늘도 7%와 8% 좀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종목 잡을 수 있었는지 그 타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3일제약부터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타점 짚어주시죠. 제가 9월 11일에 3일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가지고 왔는지 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전고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상승 추세로 전고 라인 돌파하면서 이렇게 잘 오던 종목인데 4월, 5월, 6월, 7월, 8월 약 5개월 구간 횡보하다가 매집봉도 보이고 제가 방송 당시에 가지고 온 이날에 전고 라인을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고점 라인 터치하는 건 좋은데 이때 어떤 캔들 형태와 거래 대금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될 게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그냥 합심해서 올린 것이고 이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단단한 구간입니다. 거래대금 보이십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의 물량을 내가 받아내면서 올라가려면 힘이 들겠죠. 그럼 그 힘이 되는 작업을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 보시면 4,500억 정도 여기 9월달 들어와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세력들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고점 라인 제가 터치한 거 보고 이때 바로 방송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보시고 12일에 11,900원대 들어가신 분들 계시겠죠? 시초가에. 쭉쭉 올라갑니다. 왜죠? 매물대를 소화해놨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말씀드린 건데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왜일까요? 왜 제가 이걸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5일선 타고 매물대 소화하고 거래대금 실린 채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왜 놔줘야 됩니까? 놔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매도 타점은 언제입니까? 쭉쭉 들고 있다가 5일선에서 꺾일 때. 물론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의 시작일 수 있어요. 상승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타 방송이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이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선 이렇게 그은 다음에 5일선 이탈하는 구간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매도 타점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샤페론 한번 보겠습니다. 샤페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스윙이면은 뭐 한 3, 5거래일, 5거래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방송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VOD로 자,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한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돌파하면 안 되죠. 요거는 이렇게 N자로 가는 거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린 차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야 차트가 쭉쭉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들로서 봤을 때, 패턴으로서 봤을 때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서 양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금요일에도 리뷰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금요일에 가지고 왔겠죠. 자, 시청자분들 양봉이 나왔고 매물대 소화해 놨고 거래대금 들어왔으니까 양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양 나올 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정리를 잘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3일 제약이랑 마찬가지로 5일선 이탈할 때 매도 타점 잡으시면 된다. 그래도 수익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퓨런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차트가 다 비슷해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은 하락 파동이 쭉 나오죠. 근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안 실립니다. 여기서 하나 공부하고 갈게요. 거래 대금이 없는, 터지지 않는 하락은 이거는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 투자자의 물량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물량입니까? 이거를 나눠봤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이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세력이라 이거죠. 요거는 개인 투자자. 아, 개인 투자자 물량 나가고 나서 올리구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1선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앞에 매물대 때문입니다. 매물대. 그래서 이것도 3일 제약이랑 샤페론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관점이죠?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쭉 올라갈 때 우리가 계속 홀딩하는 관점. 다만 5일선 이탈하면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3일 제약이랑 샤페론 오늘 퓨런티어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 이 세 종목 다 5일선을 기점으로 타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1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5일선 이탈 시에 매도하는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우리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젠백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4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자, 영석쌤 젠백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젠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젠백스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팽이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본 좀 캔들 아닙니까? 제가 이거 금요일에 1타 종목은 아닌데 아마 이제 제가 강의 이렇게 단타 종목 자 금요일에 어떤 강의를 했죠? 단타 어떻게 우리가 잘 치는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지금 VOD 한번 돌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 요거를 제가 가지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패턴이 파미셀과 유사한 패턴이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도 설명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 20일에 이런 캔들이 나왔었겠죠. 네, 요거 보고 상한가 이후에 거래대금 더 들어오고 3배 이상 더 들어오고 팽이형 캔들 양봉 마감하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 거의 흡사하잖아요.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한가
이후에 팽형 캔들 거래대금 2배, 얘는 2배, 3배. 그 이후에 올라간다가 이 패턴의 기본 골자인데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다만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3일에서 5일 정도 보시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단기 스윙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적산벽 나왔죠. 많은 분들이 높다 생각하실 겁니다. 높다 생각하실 건데 전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지금 전고 라인이 17,440원인데 제가 이것도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쭉 하락하다가 기울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를. 쭉 얘가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파동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하락 파동 중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 여기 1번입니다. 1번.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 하락한 이후에 바짝 올라가는 거랑 2번이랑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차트냐? 당연히 이게 더 좋은 차트죠. 이거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물량을 모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 뚫고 올린 거예요. 이건 막 2년치, 3년치 물량을 얘네들이 다 뚫고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올라간 거라 이거예요. 얘네들 보통 보면 아마 오토엔이 이런 차트일 건데 보시면 오토엔이 지금 보면 하락파동 이후에 하락파동 이후에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얘가 시원시원하게 가는 맛이 없습니다. 차트 좀 확대해 보자면 완만하게 가고 있죠. 근데 젠백스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한가하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럼 이런 종목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백스 내일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3에서 5일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타 종목으로 한농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오늘 크게 올라주었고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한농화성 한번 보겠습니다. 한농화성도 종목의 끼를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에요.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상승 1파 이후에 2파가 나오는데 보통 파동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걸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합니다. 조정 파동이 나올 때는 1파의 최저점보다 뭐 낮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눌리고 가는데 얘가 아쉬운 거는 갈 때 2파가 좀 길어야 돼요.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건데 요 1파 조정, 2파 조정이랑 3파나 지금 뭐 같으니까 그렇게 엄청 강한 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농화성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그려져 있죠. 거래대금 실렸죠. 지금 들어가면 박스권 한번 뚫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 트레이딩도 되고 단기 스윙도 되는데 저는 단기 스윙 추천드릴게요. 이거 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분할 매수가 더 좋습니다. 분할 매수. 왜냐하면 자 박스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스. 이 안에서 바로 가면 좋죠. 이렇게 바로 가면 우리가 수익 나오겠죠.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박스권 잘 그려져 있고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 전략 세웠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해볼 종목으로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봤고요. 중기 스윙, 단기 스윙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코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17%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우리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코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 있습니다. 여기 매집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어요. 그러면 하락하다가 물량을 한번 크게 모은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시간을 오늘이 9월 23일인데 5월 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까? 5월 달. 이렇게 볼게요. 예.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하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죠. 물린 사람들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데 쭉쭉 빠지는데 얘가 매집봉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탈출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가격 라인 2만 원 이상 언저리 라인에서는 우리가 세력들의 요중을 봤을 때 2만 원대는 내가 살게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왜 줬겠습니까? 이거 물려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가가 보면 다 매집봉입니다. 근데 거래대금 보니까 매집인데 거래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매집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쭉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이 6월 12일에 대량으로 좀 들어와요. 여기서 좀 매집을 한 것 같아요. 6월 12일이죠. 23,300원까지 터치해 줍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19,000원, 2만 원 물려있는 사람들은 평단 부근까지 왔었겠죠. 매물대 한번 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빠져요. 심지어 이 10,000원을 이탈합니다. 23,300원 하던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 360억이 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항상 예전에 문자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1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돌파하는 것은 무조건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가 없어요. 거래대금 360억. 이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코칩이라는 종목 이전에 6억, 2억, 4억. 아니 하루에 2억, 4억, 6억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360억 들어온다. 이거 개인 투자자 혼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집봉 이후에 장대 양봉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 패턴이 나올 때는 윗꼬리가 좀 안 달리는 게 좋긴 합니다. 적당히 달리는 게 좋은데 앞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오케이 해주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내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칩 전략 세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세력의 매집 흔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세 종목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영석쌤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시초가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주력 매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법을 단순 명료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법을. 너무 많은 기법 쓰지 마시고요. 차트에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리지 말아 주십시오. RSI,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좀 쓸만한데요. 이거 말고도 등등 많지 않습니까? 보도지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중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거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요. 이게 실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요거 이론 배경 지식 좀 설명드린 다음에 실전으로 제가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아마 이제 좀 같이 설명드릴 것 같은데 PPT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간 종목, 52주 신고가 종목, 그다음에 시간 외의 상한가 종목.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초가 종목을 공략할 겁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나는 미리 뽑아 놓는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침에 시초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도 하실 수 있겠죠. 미리 뽑아 놓습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유동적으로 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죠. 뭐 수익 나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미리 좀 뽑아놔요. A, B, C, D 뽑아놔요. 뽑아놓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내일 별로 움직임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럼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내가 뽑아놨다 해서 무조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속어 하면서 유동적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상한가 간 종목을 우리가 왜 공략해야 되는지. 상한가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일단 상한가 말 그대로 그날 더 오르고 싶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더 오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규정이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30%가 딱 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게. 그러면 그만큼 매수세가 강했다. 좋은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상한가 우리가 간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디테일한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봉상으로 봤을 때 오전장에 문을 닫는 상한가가 있고요. 오후장에 문을 닫는 상한가가 있고 세 번째는 닫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죠.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자꾸 풀렸다가 닫았다가 하다 보니까 심장이 되게 이제 쫄깃쫄깃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제일 안 좋은 패턴이고요. 제일 좋은 건 오전장에 상한가를 닫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인데 사실 뭐 하나가 베스트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오전장에 가는 게 그나마 낫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는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한 5종목 나온다. 가정해 볼게요. 52주 신고가 종목. 요 시초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신고가 종목은 말 그대로 주가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새롭게 고가를 경신했습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요거 한 5종목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시간 외의 상한가 종목. 지금 16시 17분, 17분, 18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10분마다 이제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시에 이제 끝나는데 6시에 시간 외 상한가 간 종목을 우리가 미리 뽑아놓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퇴근하시고 9to6를 가정해서 퇴근하시고 집에 이제 다 씻고 HDS, MTS 보시면 시간 외 상한가 간 종목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종목에 세팅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이 한 15종목 정도 됩니다. 아까 5 이렇게 제가 나눠가지고 좀 가정을 했죠. 근데 다 매매하실 건가요? 그럴 거면 차라리 ETF를 하는 게 낫죠.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매매합니까? 자, 15종목 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제외할 겁니다. 소거시킬 겁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배제하고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소거시키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섹터가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는 섹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는 섹터 하나만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원전 또 뭐가 있습니까? 로봇 또 뭐가 있습니까? 딥페이크, 바이오 이런 섹터.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랑 거래대금 상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린다. 그럼 이제 우리가 15종목을 뽑아놨는데
개별주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바이오 섹터에 속한 종목도 있을 거고, 아니 반도체 섹터에 속한 종목도 있을 거고, 다양한 섹터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돈이 몰리는 곳의 주도주를 우리가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요거는 시가갭 3%에서 5%,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실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8시 40분부터 동시호가 들어가니까 8시에는 기상하시면 돼요. 8시에 기상하시고 이제 세안하시고 한 8시 15분쯤에 자리에 앉은 다음에 뉴스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료입니다. 무료. 뉴스 들어가시고요. 여기 특징 쭉쭉 보는 거예요. 아, 오늘 오비고라는 기업이 미국 자율주행차, 뭐 중국 소프트웨어 규제 개대만 강세구나. 그럼 이거를 새롭게 좀 볼 만한 이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여기는 이제 좀 자극적으로 쓴다고 거의 발췌본이다. 발췌본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이 쓴 글을 많이 좀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향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뭐라 치면 됩니까? 자율주행차 중국 소프트웨어 규제.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인터넷 연결 가능한 차인 커넥티드 카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누가 발표했는지, 정책을 언제 시행하는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1월 너무 머네요. 그럼 모멘텀은 안 산다 이거예요. 그 오비고 주가도 한번 봅니다. 오비고 어떻게 됐나? 자, 오비고 쳐봐요. 주가가 12%.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강한 이슈였다면 거래대금 막 터지고 30%까지 가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5억 들어왔습니다. 5억. 하루에 5억. 이제 오늘 그냥 패스합니다. 저는. 서희건설, 뭐 또 신고가, 주택 비중, 뭐 고수익성 부각, 주택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고수익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게 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뭐 서희건설은 서희스타일즈 아파트라는 브랜드를 세워 등등등 이하생략 이거 쭉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뉴스를 이제 아침에 한 쭉 보다 보면 한 8시 40분 됩니다. 8시 40분이 됐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켜요. 차트를 켜시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갑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핀거 보고 핀거. 핀거 보는데 핀거 이거 저희 방송 공략주 아니었나요? 예전에 제가 저희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시간 외에서 보면은 시간은 7% 급등 중이네요.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죠. 3. 갤럭시 ISM. 갤럭시 ISM이 무슨 종목입니까? 트럼프 관련주이자 또 어떤 관련주? 비트코인. 그렇게 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STO. 그럼 STO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관련 이슈로 오르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죠. 아침에 들어가시면 4.92. 슈어소프트테크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STX 그린로지스 전쟁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흥하이온유랑 같이 움직이는 애죠. 센즈랩, 딥페이크죠. 현대약품 누굽니까? 해리스 관련주죠.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섹터를 분석한 거예요. 섹터를. 어떤 섹터가 있었죠? 첫 번째, STO. 누가 올랐습니까? 핑거랑 갤럭시 SM. 2번, 바이오. 유한양행. 갤럭시 하모니트라 이렇게 가고요. 3번째, 딥페이크. 딥페이크 누굽니까? 센즈랩.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누굽니까? 슈어소프트테크.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5번, 해리스.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해리스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섹터를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섹터 중에서 하나의 섹터를 정하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STO 아니겠습니까? 얘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가 기준으로는 간단해요. 시가 기준으로는 관심 종목을 들어가세요. 관심 종목 들어가면
막 뜹니다. 여러 가지가 뜨는데 자, 제가 하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상한가를 들어가요.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어야겠죠. 9월 23일 동아일텍. 퀀텀은 환기 종목 이런 건 패스합니다.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동아일텍. 일단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엔젠바이오. 자, 여기 가시고 엔젠바이오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ICH.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AMTS로. 한주 ART. FN 가이드. 쭉쭉 적는 겁니다. 쭉쭉.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거래량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기 힘들고요. 거래량을 삭제한 다음에 필드 추가하고 거래 대금으로 넣어야 가시적으로 좀 보기 편합니다. 쭉 나오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유통 비율이 어떻게 되고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고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로 가요. 신고가로 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잘 따라오세요. 차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매물대가 있는 애들은 다 패스할 거예요. 그냥 바로 패스합시다. 자, 3일 제약 매물대 없죠. 삼양홀딩스는 매물대 있습니까? 있네요. 패스. 3일 제약 없어요. 3일 제약 넣어볼게요. 이렇게 신고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다 맞다 치고 매물대 없는 종목만 고르면 된다. 그 메커니즘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하면 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신고가 뽑아놨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기는 상한가 간 애들이고요. 여기는 3일 제약은 신고가 중에 매물대 없는 녀석입니다. 마지막은 시간 외 상한가. 간단하죠. 이거는 이렇게 가면 돼요. 글로본, 환기 종목 패스. 3일 CNS, 거래 대금이 3천만 원이니까 패스. 고려산업 1억이니까 패스. 거래 대금이 너무 적잖아요. 자, 3천만 원, 1억, 1천만 원인데 거래 대금이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죠. 한 10억 이상은 터져야 진짜 이게 진짜 상한가지. 근데 우리가 핀 거라는 종목을 그냥 상한가 갖다 가정해 볼까요? 어차피 연습이니까. 뭐 제가 지금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연습이니까 그냥 핀 거가 상한가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핀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7종목이 나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시가총액, 유통비율, 거래대금 적어볼까요, 이거?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가총액, 유통비율,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습니까? 거래대금, 4번이 매물대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정영석 전문가는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종목들을 촉으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입장에 단연 매물대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들이 한 두세 종목 된다면 그럼 그걸 다 매매하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채널 끝까지 저희 고정해 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일단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어야 되는데 핀 거 보면은 매물대가 소화된 차트입니까? 야, 물려낸 사람 너무 많아요. 패스합니다. 패스합니다. 핀 거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우는 거죠. 3일자가 볼게요. 3일자 매물대 없어요. 오케이, 3일자 그러면은 살려놓는 겁니다. FN 가이드 없어요. 살려놓는 거예요. 한주 ART 매물대 많죠. 이거 지웁니다. 지울게요. 자, 종목 뭡니까? ICH 지울게요. 매물대가 많지 않습니까? 엔젠바이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차트를 확대했을 때 작게나마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패턴 툴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고난이도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게 매물대가 많으면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소거시키는 거예요. 엔젠바이오도 좀 같이 없애볼까요? 엔젠바이오 없애볼게요.
그럼 누가 남죠? 동아일텍. 야, 동아일텍 살짝 있는데 이 정도는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그래야 두 개가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 세 개 정도 나왔다. 그럼 3파전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3일 제약을 뽑을지 FM 가이드를 뽑을지 동아일텍을 매매할지 세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요 예시로 하는 겁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시가총액을 보면 동아일텍이 지금 1,142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가볍죠. 그럼 얘가 한 25점 정도 가져간다 보면 됩니다. 동아일텍 똑같이 지금 매물대 없으니까 얘는 50점, 25, 25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다음 볼 게 유통비율 거래대금인데 유통비율 얘가 51%예요. 동아일텍. 25, 75점 선두. 거래대금 3일 제약이 많았으니까 얘 25, 50, 75, 25네요. 누구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까? 동아일텍을 매매하는 게 맞네요. 이렇게 저는 뽑습니다. 제 노하우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제가 강의 마칠 겁니다. 종목을 싹 모았어요. 52주 신고가 종목.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온 겁니다. 3일자. 시간 외의 상한가 종목. 그다음에 오늘 상한가 종목. 쫙 아까 종목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나머지 종목들을 왜 없앴습니까? 왜 없앴죠? 아니 매물대가 있으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 보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일 우리가 시가에 들어가면은 갭 뜨면은 그 사람들 팔지 않겠습니까? 소가한다고요. 생존자들은 이 생존 종목들은 동아일텍이나 FM가이드 3일 제약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우리가 본다 했죠. 동률인 애들은 이제 다른 게 볼 게 있다고. 시가총액이나 유통비율 거래대금. 1,100억, 25, 50이잖아요. 유통비율 가벼워요. 51%. 나머지는 59%, 71%. 얘는 빼니까 얘는 75죠. 거래대금 3일 제약이 330억 1등, 50점. 그럼 누굴 매매하는 게 맞습니까? 75점 받은 동아일텍을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PPT 잠시만 더 보자면 시가갭이 3%에서 5%일 때, 5%에서 10%일 때, 10% 이상일 때 제가 이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동아일텍이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일 봤는데 시가갭이 3에서 5% 뜬다. 3에서 5% 뜬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 이거예요. 5에서 10% 뜬다. 접근 가능하다 이겁니다. 시가갭이 10% 이상 뜬다. 요거는 보통 저는 분할 매수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쭉 내릴 수도 있으니까 갭이 왜냐면 너무 높게 뜨니까 차익 물량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익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담아야 되니까 분할 매수로 가자 이거죠. 이런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매매 이론 좀 설명드렸고요. 차트 보면서 실전으로 제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저희 방송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재방송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차트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것인가,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시초가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2교시 이렇게 강의까지 배워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상담 시간입니다. 영석쌤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8,200원인데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 세워주시죠. 예, 보겠습니다. 원전이죠. 원전인데 7월 18일 수급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시청자님. 7월 18일 보시면 이들 개인 투자자가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이 던졌어요. 1,000억입니다. 2,000억을 던졌어요. 자, 7월 18일에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세력은 외국인 기관과 같은 돈이 정말 많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던졌다. 그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쭉 던졌다 이거죠. 밑에서 받친 사람은 누굽니까? 매수 잔량 걸어놓은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여기 우글우글 있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전문가님, 체코 원전 세일도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체코뿐만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앞으로 원전 수출기를 넓혀 나갈 것인데 전망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바닥권을 깁니까? 횡보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고요. 뭐 선반영, 어떤 재료의 연속성, 뭐 재료의 어떤 신선도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전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온 이슈이지 않습니까? 신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매일 하던 거 반복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바닥은 아니에요. 여기 횡보하고 있으면 주가가 한번 치고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은 좀 어려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 빠르게 볼 텐데요. 7,900원 매수 3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석쌤 전략 빠르게 세워주시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자, 7,900원이시네요. 7,900원이시면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 안 보이고요. 과대 낙폭에 의한,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물량 모은 다음에 AI 센티 괜찮지 않습니까? 역별 구간 돌파하면은 7,900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홀딩하시고 추후에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온다면 다시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3일제약, 샤페론, 퓨런티어, 5일선 이탈 시 매도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시초가 매매 기법 배웠고요. 전일 상한가 52주 신고가, 시간의 상한가 종목 보고 매매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젠백스, 한농화성, 코칩, 9월 24일 화요일 승부볼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